네, 여러분 아쉽게도 본 세션이 우리 유니티 데이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세션으로 유니티 좌담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좌담회가 끝나면 또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좌담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재익 골드메탈 우리 매니저님, 그리고 앞서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유니티 코리아의 미남 오지연님과 또 박우진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유니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이제 쌓고 좀 더 이제 진로에 대해서 나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자유롭게 좀 프리하게 좀 진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몇 가지 그래도 뭔가 그 가이드가 좀 이렇게 준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짧게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 진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준비할 건데요. 그래서 유니티의 커리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를 이제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도 그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전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알뜰베개로 모아서 좀 먼저 사전 답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프리하게 질문 주고받는 시간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커리어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유니티 커리어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게임 개발에 거의 뭐 통용되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뭔가 이제 유니티만으로도 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조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게임형, 그 다음에는 그냥 산업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유니티로 개발된 게임이고요. 특히나 저거는 이제 학생분들께서 직접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도 좀 계실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유니티로 이제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걸로 뭔가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유니티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약간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간 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유니티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번에 산업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진짜 내놓으라는 대기업들, 뭐 현대, 뭐 삼성 이런 정말 대기업들도 요즘 이제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 3D로 뭔가 자신들만의 이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유니티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뭔가 게임뿐만 아니고 이런 산업형 쪽으로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분야로 가가지고 이번에 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의 그 진로와도 거의 가까운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문득 내가 게임 플레이도 정말 재밌게 잘 하는데 게임 개발도 재밌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약간 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취미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인디 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쪽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소규모 팀을 꾸려서 이렇게 만들고 뭐 이제 스팀이나 아니면 모바일 뭐 구글 플레이 아니면 뭐 되게 앱스토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수익을 얻고 이렇게 그 수익을 나누는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인디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로 NC나 아니면 넥슨 이런 멤버별 정말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큰 대기업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많고 많은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뭔가 이제 취직을 해서 진짜 내가 게임 개발자로서의 뭔가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하면은 기업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졸업을 하시기 전에 졸업 예정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루트로 이제 타시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이나 이런 여러 루트를 타면서 이제 기업편을 가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분야도 두 개.
그리고 크기로 2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커리어를 이제 어떻게 쌓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커리어 쌓는 어떻게 쌓을지 그 처음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식을 얻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많은 멤버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내가 게임 개발자로서의 길을 나아가겠는지 그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런 무대 뭔가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 혹은 경기 콘텐츠진흥원 뭐 이제 그 여기뿐만 아니고 뭐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쪽도 약간 그런 게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지자체가 보통 이제 국비 지원 뭐 무료로 이제 진행하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아 유니티로 이렇게 게임 개발을 하고 이러한 커리어를 갈 수 있구나 하고 약간 그렇게 기회를 얻어 가실 수도 있고요. 요거 말고도 조금 더 자발적인 무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게임 동아리, 뭐 게임 동아리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이제 그런 학교 안에서도 작은 동아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요즘은 이제 꽤나 많다더라고요. 네, 저도 많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작은 동아리 외에도 정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임 개발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게임 개발 연합 동아리를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게임 개발을 같이 만들고 싶다 싶으신 분은 연합 동아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모전 사실 이게 공모전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게임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게임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접 그 다른 분들이랑 즉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팀을 꾸려서 짧은 시간 안에 게임 만들어 보는군요. 근데 이게 게임 개발의 그 묘미라고 해야 되나 재미라 해야 되나 그거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게임 재미. 그래서 혹시나 이제 게임 개발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뭔가 팀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게임잼 유니티도 이번에 한번 유니티 게임잼을 한번 추천을 열어봤는데 엄청나게 큰 호응이 있었어요.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우리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올라오니까요 한번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게임 회사들도 이렇게 그 각각마다 이렇게 게임잼을 주최를 하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공모전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공모전은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모전이 1인 개발뿐만 아니고 그 팀 작업으로도 공모전을 정말 많이 개최하거든요. 특히나 이 공모전은 게임 회사 뭐 이런 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하시고 공모전에 참가해서 특히나 입상을 하시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커리어 한 줄로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보 검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색을 하시는 편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공모전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이제 박우진님 이제 매니저님이라고 이번에 새로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 이제 입사하신 분인데 사실 지금 박우진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은 그 항상 우리 유니티 코리아는 매년 한 번씩 이제 메이드 윗 유니티 어워드라고 해서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정말 좋은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뽐내는 그런 공모전이 열려요. 거기에 직접 참가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턴으로 직접 유니티 코리아에 들어오신 케이스거든요. 근데 인턴으로 들어오면서도 뭔가 거기에서 계속 뭔가 꾸준히 그 자기 발전을 하면서 이번에 정지원까지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테크니컬 파트너 어드바이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박우진입니다. 오, 네. 마이크 소리가 조금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제가 오늘 나와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 사실 이렇게 골드메탈님이나 지연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렇게 공모전 나가면 사실 뭐 100명 그리고 200명 나와가지고 상타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걸 이래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커리어라고 할 건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학교 입학을 국어 국문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컴퓨터 공학과가 아닌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했고요. 유니티를 처음 시작한 거는 작년 7월이 처음입니다. 이 대회에 나갔던 거는 작년 8월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니티를 한 기간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유니티는 되게 많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는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열려 있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나이가 이제 26살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 분들이 지금 유니티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 보고 아직도 수많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다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그래서 제가 일단 메이드 위드 유니티에서 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강남대로 4차선에서 자율차들이 서로 이렇게. 자율주행 차들이 서로 충돌을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한 거였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베이스가 산업 쪽인데 유니티에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ML 에이전트로 단순히 보세 AI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임에 버그를 찾고 데이터를 쌓는 쪽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티 라이브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게임학회에서 웨비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드 위드 유니티 말고도 좀 정기적이진 않지만 공모전을 계속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이 공모전 이름이 이제 드론 챌린지라는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27팀이 작품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참가한 팀은 한 200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ML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챌린지를 하다가 포기한 팀이 한 180팀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뭐 1등을 하진 못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컴퓨터들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뭔가를 할 때 되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AI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되게 많이 필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학과가 전산실을 다 빌렸었거든요. 그리고 유니티 다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신러닝 학습하고 그러면서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직접 자문을 구해서 그 전산실 자체를 빌린 거군요. 네, 그냥 공문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야. 전체를 다 빌렸어요. 그러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핀트가 이전 걸로 넘어가 주세요. 달라지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가 저거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하시다가 약간 발을 들였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90% 분들이 거의 대부분 포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공모전에 남아 있으신 27분들이 진짜로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가 됐든 유니티가 됐든 나는 다른 뭐 기회가 됐든 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인데 저는 뭔가를 할 때 항상 기록을 다 했어요. 사실 유니티에 입사한 거랑 국어 국문학과를 입학을 하고 기계과에 입학을 한 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스토리 라인을 계속 엮기 위해서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좀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는 좀 기술을 많이 익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하였고 기획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 유니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코딩도 파이썬이나 아니면 로스 쪽만 하고 유니티 C#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남들은 그저 보이는 그냥
그럴듯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저는 논문을 읽고 이 물성치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들었던 게 사실 단 기간 내에 제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좀 이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가 조금 힘드시다면 그냥 일기장으로라도 자기가 했던 거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산업에서 선배님들을 만날 때 아니면 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좋은 피드백 그리고 고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거를 뭐 이제 사이트 아무데서나 이제 한번 기록이라도 해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약간 축구 대한민국 16강 가듯이 약간 막 그런 느낌이네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올해의 키워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비전공자, 특히나 이제 짧은 기간에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음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 한번 보시면서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 약간 좀 이제 진짜 시간인데요. 이제 사전에 여러분께서 주셨던 이 사전 질문을 자 저희가 답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순서는 네, 꼭 대학을 나와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가? 뭐 그리고 또 수학도 사실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수학도 이제 뭐 고졸 게임 개발자 되기 위해서 꼭 수학이 필요한지 네,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해는 답변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답변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가라 마라 한마디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라서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10년 전만 해도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 필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선택사항 정도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요즘 대학 같은 경우는 뭐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내가 가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취업을 바로 진행을 할 거냐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이 대부분 뭐 블라인드 테스트 아니면 코딩 테스트 아니면 포트폴리오 위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예전에는 대학을 나왔니 안 나왔니 그런 간판이 많이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물론 100%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전에 이런 고민을 좀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단순히 내가 공부하는 게 싫어서 대학을 안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쪽 직업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계속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에 나왔든 안 나왔든 현업에 들어와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다른 길 찾아보시는 게 낫고요. 여기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 개발은 어차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 대학은 선택사항으로 두셔도 되겠지만 내가 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스스로 이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면은 2년이든 4년이든 어쨌든 체계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편한 거는 솔직히 대학 가시는 게 공부하기 편하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빨리 취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체계적으로 알아서 내가 요즘 뭐 스스로 학습 뭐 그런 걸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은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내가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 근데 2년, 4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분 인생에서 2년, 4년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남자는 군대 때문에 이걸 스케줄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뭐 대학을 갈지 아니면 뭐 요즘은 그 산업기능위원, 대체공무 그런 것도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학에 갔을 때랑
대학에 안 갔을 때랑 그 시스템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산업기능요원 나오긴 했는데 전 되게 옛날라서 제 경험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스템은 전혀 안 맞을 것 같고 한번 그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자랑 여자랑 조금 차이가 있는 점 양해 좀 해주시고 뭐 군대 문제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통일 좀 금방 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있어요. 대학을 간다고 하셨을 때 무조건 가라고 할 수 없는 게 좀 애매한 코멘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 얘기 다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영상 편집해 주세요. 대학도 잘 가셔야 돼요. 요즘 대학이 양극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교육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학교 측에서 등록금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학생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세대부터 인구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연봉이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애초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 시장 불균형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없어요. 이 인구 절벽이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보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선 주로 하면은 될 놈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품질이 좋은 학교는 계속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학교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을 무조건 가라고 제가 언급하기도 애매한 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안 좋은 학교 가면 괜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무슨 대학이 좋고 무슨 대학이 안 좋고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애매하겠지만 여러분 정보를 찾아보고 거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냐 안 가냐 문제는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다만 수학은 하셔야 돼요. 수학이 싫어서 프로그래머 하기 싫다.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문제예요. 이 대학 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그냥 공식 무조건 외워라. 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문제를 위한 수학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약간 좀 주입식 교육이죠. 맞아요.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의 폐해라서 어쩔 수 없는데 현업에 오게 되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부해 놓고 오면 당연히 좋고요.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 수학은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수학과를 나오면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책도 괜찮은 거 많이 나오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수학 책이다 그러면 다 입시 교육 책밖에 없었는데 요즘 게임 개발 위한 수학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온라인 강의도 많고 그래서 수학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수학은 꼭 하셔야 되고 수학도 못지않게 영어도 중요합니다. 영어 꼭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이 신기술들은 다 미국 중심의 영어권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을 익히려면 영어는 다 하셔야 되는데 아마 다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영어는. 네, 그렇게 믿고 그래서 대답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한마디로 수학, 영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긴 답변이 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가벼워하겠습니다. 자, 유니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뭐 구글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유튜브 그런 거 독학으로 할 수 있게 한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게임 개발뿐만 아니고 이게 프로그래밍 공부도 이제 다 이제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직접 이제 지식을 이렇게 얻는 편이 사실 그게 제일 정도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요즘은 이제 꽤나 이제 많은 그 배움의 장이 있으니까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릴 수 근데 있을까요? 사실 골드메탈님이 제일
딱 피부로 와닿는 사례신 것 같아서 직접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그 영어지만은 그래서 유니티에도 제가 공식 튜토리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니티 런 가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유니티 5에서 그때 제가 입문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의 번역이 없었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영어였지만은 그래도 영어 이제 번역을 해 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튜토리얼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이제 쭉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익히더라고요. 사실 이 유니티 같은 이 게임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툴이랑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께서는 일단 그 공식 뭐 예제 이런 것들을 먼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따라해봐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나 손이나 이런 것들도 유니티와 약간 조금 친숙해졌어요. 딱 한 번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유니티 지식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도 딱히 찾아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반복적인 그 다양한 예제 따라해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뭔가 이제 강좌 콘텐츠를 올리는데 그 강좌들이 모두 뭐냐면은 예제를 만드는 위주로 제가 콘텐츠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도움이 됐다고 하고 실제로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덧글 중에서도 이제 골드메탈린 덕분에 취직이 됐다는 덧글도 있더라고요. 뿌듯하시겠네요. 뿌듯한 넘어서 저는 되게 뭐랄까 그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어쨌든 이제 기초 예제만 다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덧글이 있었잖아요. 그 얘긴즉슨 일단 제 영상으로 그 예제를 쌓고 기초 발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초 발판만 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뜻대로 이제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아마 그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 영상 보고 이제 취직을 발판으로 이어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독학을 꼭 이렇게 뭐 예제 개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요즘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 콘텐츠 진흥원, 뭐 경기 콘텐츠 진흥원 이런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강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오프라인 교육들이 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그 점이 아쉽기는 한데 뭐 이런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도 많고요. 아니면 또 이런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런 교육 기회들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무료인 교육도 있고 아니면 그 네일뱀 카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국비준을 받으면서 교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길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배움의 장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좀 캐주얼한 질문을 한데요. 자, 게임을 만들고 개발하던 중에 누구나 뭐 한 번씩 오긴 합니다. 번아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개발하는 바람에 정말 힘이 쫙 빠진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런 번아웃이 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번아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뭐 한번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쉬운 거는 게임 개발 외 취미를 또 따로 갖는 걸 보통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재밌는 일이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지칠 때도 있고 번아웃 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게임 개발 외 취미 갖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스노보드라든가 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그런 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게임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던 취미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런 거 타면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골프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골프까지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대신 뭐 드라이빙 같은 거 좋아해서 뭐 레이싱 트랙 같은 데도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취미 생활을 여러 개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취미 생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 팁을 드리면은 신입 때는 신규 프로젝트는 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 프로젝트는 하다가 엎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게임 개발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망했어, 아니면 엎어졌어. 그럼 굉장히 현타가 크게 옵니다. 그리고 물론 한 5, 6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그런 거 겪으면은 어느 정도 멘탈이 강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처음 신입으로 처음 들어가자마자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하는 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개발 막바지라서 출시가 얼마 안 남은 프로젝트다.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초기 프로젝트는 신입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진짜 멘탈 관리가 힘들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잘 된 경우도 많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신입 때는 좀 너무 신규 프로젝트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이 아니고 인디 개발로 내가 직접 개발을 하고 싶다라면은 소위 인디 게임에서는 대작병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은 이거 완성하지 못하고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 프로젝트로 내가 처음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목표는 작게 잡아가면서 단계별로 스케일 키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사례로 들어서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조금 방향 틀어서 이번엔 비전공 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전공자도 유니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사례가 바로 옆에 계시죠. 네, 여기 박우진님께서 한번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 맨 처음에 봤을 때 가장 생각이 났던 게 최근에 저희가 유니티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이제 한 두 분의 배우가 오셔가지고 이제 개발자로 활동을 하시는 영상을 찍은 게 있었거든요. 아마 한 배우님은 좀 한 반년 전쯤이었고 가장 최근에 배우님 성함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배준님. 네, 서배수님 오셔서 이제 유니티 개발자로 배우를 하시다가 개발자도 같이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사실 유니티 자체가 입문 난이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 26에 이제 7월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골드메탈님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지금 29에 시작했죠. 네, 지금 거의 6년이 됐으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고등학생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 명료,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유 그 질문 시간도 이제 확보가 되야 되니까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티 강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니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절대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용 직관성입니다. 그 딱 눈에 보여지듯이 내가 이제 뭐 오브젝트, 이제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드는데 정말 진짜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되게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수정도 간단하고, 이런 직관성이 이미 처음부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유니티를 쓰고 계세요. 심지어 그 직관성, 그 UI도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제 전공자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니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한두 시간 좀 건드려 보면은 오, 이게 바로 유니티구나, 이렇게 약간 조금씩 이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요. 이게 진짜 정말 저는 좋은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그 유니티는 뭐 이제 뭐 안드로이드, 뭐 애플, 그리고 플스, 뭐 닌텐도 스위치,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진짜 클릭 한 번이면은 여러분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다 이렇게 빌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좋은 장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범용성, 요즘부터 이제 범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미남 이제 지연님께서 한번 쭉 소개드렸는데, 뭐 메타버스든 뭐 VR 챗이든 아니면 뭐 산업이든 뭐 자동차,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도 이렇게 유니티가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완전 광범위한 그런 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유니티의 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꼭 게임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 부문으로도 뭔가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아주 훌륭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믿고 본 골드메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인데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망과 이 유니티의 미래, 이거 유니티 미래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유니티 미래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이 유니티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자, 요거 한번 지은님께서. 네, 뭐 사실 지금까지 세션에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게임 산업은 당연히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게임 진짜 기술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좋은 편이 아니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하면은 뭐 북미, 미국 그쪽만 생각하실 텐데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 능력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마켓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도 당연히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빅게임 산업 쪽으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진님 바로 실무에 계시니까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 보실 때 조금 좋은 게 약간 구인구직 아니면 취업 사이트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 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보통 엔지니어나 이제 프로그래머를 뽑을 때 자주 사용하는 이제 그 회사가 원하는 언어를 적어놔요. 근데 거기에서 C# 적혀 있다 하면은 여기는 높은 확률로 유니티 쓴다. 그런 팁이 있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가 하는 프로젝트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일단 유니티를 사용을 하면 홍보 그리고 약간 POC 레벨, 그러니까 좀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이 회사가 유니티로 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만약에 좀 되게 작은 수준 아니면 낮은 로우 레벨 단계에서라도 구현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하시면 아마 엄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만 더 코멘트 할게요. 네. 이 취업 쪽 얘기 나와서 그런데 취업을 국내 취업 말고 만약에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아까 질문하고 좀 연장되는 내용이긴 한데 해외 취업 하시려면 그 대학 졸업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취업 말고 해외 취업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대학 졸업장은 필요합니다. 학사는 꼭 있어야 된다. 학사 있어야 말씀이시죠? 돼요. 그리고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유니티를 배우고 공부를 하시면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취업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취업의 시장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한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는 또 이제 이 셀러리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샐러리도 높고 물가도 세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약간 좀 이건 범용성 있는 질문이네요. 네, 게임 개발 내에서도 전망이 좋은 직군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이거는 실무에 직접 뛰어드셨던 오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제가 항상 답변 드린 거는 그거예요. 본인 이 셀러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 본인 재밌어하는 영역을 하시라고. 좋아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 좋아하지 않으면은 계속 공부하기 어렵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아까도 언급하긴 했지만은 실무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 커리어 패스 테크트리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 심했던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냐, 서버 사이드냐, 뭐 외부로 한다 그러면 뭐 프론트엔드냐, 백엔드냐 그거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백엔드 서버 쪽이 좀 더 대우를 잘 받아요. 솔직히 해외 취업하기도 좀 더 수월하고. 근데 저는 서버 쪽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그게. 맞아요. 좀 약간 서버 쪽은 문자만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재미가 좀 떨어지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비주얼적인 피드백도 뭐 사실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 이제 엔진, 클라이언트 이쪽으로 계속 테크트리로 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 적성에 맞지 않는 거를 어거지로 하게 되면은 좀 발전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게 미술 쪽, 그러니까 아트 쪽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인공지능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드전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그런 인공지능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니까 이제 특히 원화나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울까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뭐 당연히 코딩 배워서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무서워서 이걸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일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런 보조 장치들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심 있을 만한 웹툰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요, 만화를 한 20년 전만 해도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펜으로 그리고 스크린톤이란 무슨 스티커 같은 걸 막 떼다 붙이고 막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웹툰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전에 출판에서 웹툰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들 디지털 펜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성 만화가들은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기성 만화가분들도 다 웹툰 시장에 뛰어들고 그렇게 같이 기성 만화가랑 이제 새로운 세대의 만화가랑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 됐죠. 그리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 웹툰 읽을 때 다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3D 모델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더 빠르게 그렇게 높이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3D 모델링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도 손으로 그리던 분들도 자기가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덕분에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면서 더 마켓이 커지고 우리나라 웹툰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바뀌면서 물론 없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없어진 거지, 사람은 결국 다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뭐 겁먹거나 그럴 대상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가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뭐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요즘 AI가 코딩을 해주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딱 그거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 다 얘기한 게 우리 일자리 없어지냐가 아니고 이제 칼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현실은 칼퇴가 아니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칼퇴되는 걸로 뭐 그렇게 믿죠.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계속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위주로 그렇게 테크트를 결정하면 될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변화에 들어오지 말고 맞서라.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리 훌륭한데.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약간 좀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요즘에 유니티를 하면서 쉐이더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자, 어떤 순서로 이 쉐이더를 공부하면 좋을지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영국이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역시 또 이제 오진님께서 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쉐이더는 교육 자료들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해요. 맞아요. 약간 좀 전문적인 분야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분야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중에 책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긴 하지만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렌더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목부터 헬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해하시는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뭐 쉐이더 개발라든가 아니면 내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든가 그래픽스 엔지니어라든가 그쪽으로 테크트를 정하실 때 이런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렌더헬이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유튜브 강좌들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책도 유니티 쉐이더 스타트업이라는 책도 있고 뭐 또 얼마 전 개정판이 나올 계획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좌 같은 경우도 마돈파 테크니컬 사이트라는 데 검색해서 가보시면은 이런 쉐이더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도 이런 쉐이더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계속 관련 교육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쉐이더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수학과 영어인가요? 그렇죠. 수학과 영어 필수입니다. 렌더링도 다 수학이거든요. 근데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막 수학이라고 해서 막 어디 뭐 양자역학 그렇게까지 막 크게 나가진 않거든요. 선형대수 정도예요. 그래서 뭐 벡터, 행렬 그 정도만 이해하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시면 돼요. 네. 화이팅. 일단 부딪혀보라.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여러분의 그 사전 질문들 한번 쭉 이렇게 답변해드렸는데요. 어째 도움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10분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현장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우신 분부터 한번 혹시 지금 마이크가 나오시나요? 그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좀 추가 확장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 ML 에이전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자료를 찾는 법을 몰라가지고 사용하고 싶어도 못 찾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는지. 일단 ML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보시면 제가 한 4달 전쯤에 그 사용 설명부터 이제 설치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튜토리얼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 전에 이쪽 어느 분께서 이제 산업 쪽 유니티 서드 파티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트라이얼 버전도 체험판 버전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내년 한 1월 초 중순 정도 되면 체험판을 다운 받았을 때 제가 만든 사용법 슬라이드 되게 PPT가 자동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ML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순쯤에 이제 다 일괄적으로 사용법 PPT가 체험판 구매 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손 드시면은 네 그쪽으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니티런 공식 튜토리얼 문서를 로컬라이제이션 팀의 허락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제가 번역한 걸 리소스를 가지고 초보 번역본을 써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번역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식 문서 번역에 유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요거 사실 번역팀은 저희 이제 에반젤리스트 팀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마케팅 팀에 그 로컬라이제이션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그 진짜 로컬라이제이션 팀에 한번 문의를 드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그 골드메탈.kim 그다음 뭐 아까 제가 이메일 드렸잖아요. 골드메탈.kim 그다음에 골뱅이 하시고 unity3d.com으로 이메일만 한번 주시면은 제가 거기다 한번 답변을 제가 그 전달을 해드릴게요 메일로.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공되는 문서 중에 GitHub에서 제공되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GitHub는 사실 누구나 푸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번역을 하시고 올려주시면 그 해외에 있는 담당 팀이 먼저 확인을 하고 번역을 해주신 거를 저희 이제 한국 팀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니티 공식 매뉴얼은 저희도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GitHu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손 드시면은 그쪽으로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들으시고 저 맞은편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유니티 엔진 자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뭐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혁신적으로 뭐 좀 변화할 수 있는 소식이 있는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분 뭐 제가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단넷 에코시스템으로 아예 통합하는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뭐 C샵이나 뭐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 우리가 따로 그걸 가져와서 뭐 유니티에 통합시키고 뭔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아예 유니티 에코시스템에 녹아들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정확한 로드맵을 아직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기다려 달라 정도겠네요. 예. 네,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사실 유니티 코리아에서 사실 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요거는 6월달 유니티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다룬 사항이긴 한데 이거 사실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이 그 .NET 그리고 C샵 여기 코어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에코시스템도 키워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니티가 이제 편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도 이 에코시스템을 같이 쓰는 건데 그렇다면은 결국 이 지금 유니티 엔진이 사실 2005년부터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코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걸 다 풀어 헤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에코시스템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참고해 두시고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손 드시면은 됐습니다. 네. 제가 게임을 만들다가 그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만들거나 그러고 싶은데 좀 추천하는 앱이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만 하시면은 약간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은 2D에서 그 여러 가지 2D 스프라이트들을 리니어하게 쭉 재생시키는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사실 근데 셀 애니메이션은 다른 이제 외부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그 하나의 그림 캐릭터가 여러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아트를 담당하는 뭐 팀원이 따로 존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셀 애니메이션을 판매하는 이제 뭐 에셋도 있긴 해요. 이제 에셋 스토어 가시면은.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확실히 2D는 그 그리는 사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들어가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2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일단 SS도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3D는 다릅니다. 3D는 얘기가 달라요. 3D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이렇게 사람 뼈대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유니티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타입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휴머노이드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링이 달라도 뼈대만 잘 붙어 있으면은 그 휴머노이드 타입의 어떠한 이제 그 3D 애니메이션도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모델링이 다 달라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3D 휴머노이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뭐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모션 캡처도 잘 없고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에셋을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어도비에서 그 믹사모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구글에서 믹사모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은 어도비 믹사모가 나옵니다. 거기 믹사모는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로 정말 다양한 휴머노이드 에셋들이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FBX4 유니티라고 아예 옵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시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제 모델링, 특히나 이제 그 뼈대가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믹사모에서 다운받은 그거를 바로 이렇게 뭐 애니메이터에 집어넣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믹사모라든가 아니면은 뭐 SS토라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3D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찾아보시면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면은 그 모션 캡처를 직접 해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맥스나 뭐 별도의 툴 통해서 더 이제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찾는 모션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모션 캡처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데라든가 그런데 이제 뭐 컨텐츠 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데다 모션 캡처 장비를 세팅해놓고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 부산에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뭐 판교뿐만 아니고 여러 거점 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산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방금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네, 맨 앞에 분께서 손 주셨습니다. 네, 아까
물어본 사람의 좀 연장선인데요. 이게 SS 스토어에서 그 2D 스프라이트를 구매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만들고 있던 게임이랑 그 스프라이트 그게 그 분위기라는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 스타일로 변형을 시켜서 게임에 넣는다고 하면 이게 돈을 주고 산 에셋인데도 이게 저작권이라든가 표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에셋 스토어 전반적인 에셋 모두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무료나 혹은 이제 무료로 에셋 스토어에서 마이 에셋에 담고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보통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리드미 파일 혹은 라이센스 파일, 도큐멘트 파일 들어있어요. 그거 열어보시면은 비록 영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에셋 스토어의 개발자 대부분은 다 영문권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어쨌든 뭐 그래도 그걸 이제 복사하셔서 뭐 요즘 이제 구글 번역기도 잘 되시니까요. 뭐 파포라든가 거기에 돌려보시면은 아, 이 에셋은 어떻게 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 파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에셋 스토어에서 에셋 하나 꾹 누르시면은 그 디테일 뷰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에셋 개발자가 이렇게 에셋에 대한 약간 명세서 그런 설명 그런 것들을 그 페이지에 미리 적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도 뭐 어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시고. 근데 보통 이게 없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는 그 에셋 스토어에서 그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울라 그 라이센스가 있긴 해요. 그 참고하면은 일단 구입을 했으면은 일단 저작권 자체는 그 구입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변형 정도는 아마 괜찮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요. 그 에셋을 만든 분께 직접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혹시나 지금 시간이 자 5시간 딱 되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아, 한 분 계십니다. 네, 자, 두 분만 더 받아보실까요? 네, 두 분 더 받고 지금 벌써 시간이 5시간 됐기 때문에 네. 네, 그 유니티 공인 자격증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그 시험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한국에서는 아직 유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 이게 혹시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취업할 때 큰 메리트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 부분은 그 왜 저희 담당자분이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계셔가지고 대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에듀케이션 부분 담당하고 계시는 무승규님께서 직접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균입니다. 네, 그 유니티 자격증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현재 한국에서는 B2C로 진행하는 시험은 저희가 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에 가시거나 또는 뭐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시험을 보는 형태로 보통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정 이제 에듀테크 기관이랑 협력해서 B2C에 계신 분들도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끌고는 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업계에서는 저희 유니티 자격증에 크게 메리트를 많이 받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쪽에가 제가 한 거예요라는 그 부분이 중요하신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유니티가 지금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 유니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계에는 게임을 다뤄보셨던 경험이 한 명도 없으신 분들도 이제 우리가 직원들 있으면 유니티 개발자 뽑아볼까 할 때 유니티 자격증이 조금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디자인 업계 쪽에서는 저희 유니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그래도 얘가 유니티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유니티를 다룰 줄 알겠네 라고 인식을 하시는 상황으로 일단 가져가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단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 3년 정도 플랜을 잡고 유니티 자격증이랑 비슷하게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3D 엔진 자격증이다 해서 실시간 3D 엔진 자격증으로 해서 저희 유니티도 배우셔야겠지만 언리얼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일단 국가공인 자격증을 좀 저희가 4급부터 해서 4321급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좀 프로젝트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자격증을 따놓으시면은 게임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지금은 유니티 인재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선 도움이 되시고요. 레벨별로 있어요. 그래서 유저,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익스퍼트가 있는데 유저는 따시면 의미 없어요. 네, 그 대상이 K-12에서 초중고등학교 타겟이고요. 어소시에이트 타겟에서도 기본 자격증 아마 내일 시험 보시게 되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급자 영역으로 가시면은 유니티에서 결국에는 프로그래머 파트로 가느냐 아트 파트로 가느냐라고 이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급자 이상에 대한 심화 프로세스는 모든 게 다 프로그래밍 파트로 나눠져 있고 아트는 아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익스퍼트 자격증은 큰 의미 없으세요. 왜냐하면 업계에 6년 정도 이상의 유니티를 쓰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는데 아시다시피 게임 업계나 그 정도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유니티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강대라든지 이제 게임 쪽에 유명하신 학교들에서는 프로페셔널 정도 레벨의 자격증을 따서 보내려고는 하세요. 왜냐면 프로페셔널 자격증이 업계에서 한 3년 정도의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따시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고등학교인데 유니티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땄다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기 역량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무승규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독학을 거의 지금 뭐 5년, 6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강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이제 공신력, 뭔가 이제 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냥 유튜브만 이렇게 하면 되나?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2021년에 제 발로 뛰어서 직접 유니티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따놓고 이거를 해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유튜브 강좌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 뭔가 입증이 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답변되었으면은 마지막 아까 질문 주셨던데 마지막 질문 받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개발을 위해서는 이산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에 정말 많이 들어왔어서 이산 수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산 수학도 마찬가지고 선형대수도 마찬가지고 그 게임 개발 수학 책이나 그런 데 보면 다 다루긴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산 수학 전공 서적도 굉장히 많고요. 워낙 역사가 오래된 수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게 그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K무크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K무크 맞아요? K무크. 그래서 그 오픈 강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주도로 해서 대학 수업을 녹화를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수학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네, 정말 열정, 뜨겁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장 3시간 이상의 진행된 이 유니티 데이 이번 시간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도 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화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진로를 좀 설정해야 될지 막막한 우리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던 아주 뜻깊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지연님, 김재익님, 박우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공지 안내해 드릴게요. 12월 9일 내일 진행되는 유니티 30데이인 경우에는 내일 현장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유니티 30데이에서는 유니티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바우처 코드를 제공하는데요.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고요. 담당자를 통해서 링크를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 공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자유롭게 구현하세요라는 이제 유니트의 공식 슬로건인데요. 본 유니티 데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고등학생 때 참 많이 진로를 고민했던 것 같고 대학생이 돼서도 또 진로를 고민하고 지금 직업을 얻고 나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마시고 나 참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 정말 삶을 열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칭찬해 주시면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모르는 분야지만 참 흥미로운 강연과 이렇게 좌담회까지 잘 들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폐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만큼 여기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셨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취업 준비생분들이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유니티 데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